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 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부부 상담을 부부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혼자 가도 괜찮은 거예요? 혼자 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정말 상담실 오픈 이래 이날까지도 계속 문의를 받고 있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부부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부가 처음부터 같이 오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제 입장에서도,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부부가 같이 왔을 때 장점이 있기는 해요. 장점이 뭐냐면, 한 가지 정황을 가지고 두 사람이 보는 견해 차이가 얼만큼이 나느냐, 그리고 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나고 있구나. 남편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부인은 지금 이런 관점을 갖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으로 볼 수 있는 이득과 장점이 있어요. 부부가 처음에 같이 오셨을 적에는. 근데 이거는 부부가 함께 의지가 있을 때 얘기고,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별 문제 없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이야기하시는 부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상담 의지가 없는 거고 부인은 상담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굳이 남편이 상담 의지를 못 갖겠는데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도 제가 어떨 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상담 의지가 있으신 분만 상담을 해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막 이렇게 상담실까지 올 정도로 너무 진지하고 심각해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우리 부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놀랍게도 다른 한 분이 그렇게까지 문제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 부부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타이틀만 부부지 내용적으로 부부입니까? 이거는 내용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쪽 배우자가 힘들고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부터가 내용적으로는 일단 우리는 연합되어 있지 않고 부부인 척을 하는 거지 실제 부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가 누가 봐도 다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상담 의지가 없으신 분은 굳이 상담실에 올 필요가 없고 부인만 개인 상담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가 이제 남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부인은 개인 상담하면서 자기 통찰이 거듭되다 보면은 자기 분석도 당연히 되고 뭔가 깨닫는 게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이 말과 행동에 당연히 적용이 되잖아요. 그때부터가 이제 부인은 자기 이야기를 내 속 이야기를 하고 자기 표현도 당당하게 하고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가 이제 남편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남편이 진짜 상담 의지가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상담실에 자발적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상담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안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상담 의지가 있으신 분으로 인해서 분명히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이전에는 정말 너무 괴롭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됐지만 내 내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현재 현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자체가 너무 평화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자녀한테도 훨씬 편안한 부모가 될 수 있고, 편안함을 사실 이제 전할 수가 있고, 아이한테도 조금 빡빡했었는데 좀 너그러워지고, 굉장히 카랑카랑했었는데 훨씬 더 좀 유연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숨을 쉬는 게 편안해지면 주변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아마 그 시점이 되면은 남편이 뜨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편의 몫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대부분은 남편이 상담을 오세요. 부부가 함께 하지 않고 한쪽만 오신다라고 해도 이 상담 케이스는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편들이 상담실을 잘 안 오려고 하고 거부적이고 싫어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그 밑선에 뭐가 깔렸냐면은 나는 문제가 없고 당신이 예민하고 당신이 문제고 당신이 좀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또 당신이 그 정도는 좀 이렇게 감내하고 좀 이해하면 되잖아. 이해만 하면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너 때문에 오히려 더 집안이 이렇게 분란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있으면 오세요. 자신이 있으면. 많은 케이스에서 보면 대부분은 남편들이 상담 의지가 없고 부인들이 상담 의지가 있으신 케이스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인들도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자락을 이렇게 깔아주길래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지금 나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을까에 대한 거는 분명히 내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인에 대한 거를 내 거를 먼저 이렇게 해결을 좀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남편을 보는 내 마음도 굉장히 당당해지고 아주 정확하게 남편한테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 이게 정상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했던 게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보였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정말 오히려 부인 쪽에서 따뜻하시죠. 아, 내가 여태 이랬던 거야. 이런 자락을 깔아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불편한 줄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하여튼 셀프 반성 많이 하세요. 셀프 반성.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남편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부인의 마음 밑면에도 나는 다 잘하고 있고 더 잘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 저 남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편을 끌어다 놓고 저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해야지 되는데 남편이 이게 안 온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밑마음에는 나는 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요. 배우자가 저런 태도를 냈을 때에는 내가 뭔가 훨씬 더 오버하는 게 있다든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남편이 안심해도 되게끔 하는 요인이 분명히 나한테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상담실에 한번 오시기가 그거를 결정하시기가 선택하는 게 그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다는 거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이 장면이라는 거가 참 용기 내야지만 되는 일인 거 맞잖아요. 너무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나한테 올곧게 쓰여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진지하게 잘 다뤄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의지가 없으신데 막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수예요. 진짜 무리수고 시간도 너무너무 아깝고 그냥 올곧하게 상담 의지가 있으신 분 이렇게 그 개인을 보는 게 훨씬 가치로운 시간이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